네, 잠겨있던 수익뿐만 아니라 종목에 담긴 비밀까지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잠금 해제로 들어왔고요. 오늘 시장은 앞서 오프닝에서 얘기해주셨던 대로 일단 뚜렷하게 뭔가 수급적인 모멘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소폭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1% 이상 오늘은 더 많이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 주목하면 좋을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과 함께 머니맵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은 2차 전지 쪽이 좀 밀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단 반도체 쪽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각각 1에서 2% 상승불을 켜고 있고요. 헬스케어 쪽에서도 상승불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S-오일도 강한 흐름 나타내고 있고 현대차나 기아 같은 자동차 관련주들은 모두 좀 빠지고 있네요. 또 인터넷 관련주에서 네이버가 7% 가까이 올라갑니다. 아무래도 이 하이퍼클로버 X에 대한 기대감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카카오도 함께 올라가고 있죠. 크래프톤 비롯해서 게임주들도 실적 발표를 조금씩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늘 일단은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유틸리티 쪽에 보면 한전기술 빨간불 강하게 켜고 있는데요. 오늘 개장 특징주 통해서 자세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개장 특징주가 바로 원전주입니다. 앞서 제가 잠깐 머니맵에서 얘기 드렸었는데요. 오늘 원전주들이 강합니다. 어제 오후에 이제 단독 기사로 나왔었는데 지금 아랍에미리트 쪽에서 추가적인 원전 수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전주들 뭐 한 번 더 붐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몰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원전주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뭐 수주 소식이 나오기만 하면 항상 주가가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뭐 뉴스에 따른 그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뭐 아시는 것처럼 뭐 수주된다고 해서 당장 또 실적이 오는 것도 아니고 UAE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원전 수주를 하긴 했으나 실적이 그렇게 뭐 아주 깔끔하게 좋지 못했죠. 그래서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 좋은 이슈냐에 대해서는 뭐 여전히 확인이 필요하지만 그래도 지금 시장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소위 주도주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반도체 쪽의 후공정 종목군들, 그다음에 2차 전지의 가장 앞단에는 수제 종목군들이 조금 숨을 죽이고 있는 국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재료가 있고 그다음에 눌렸을 때 거래가 붙을 수 있고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군들은 다 굉장히 모멘텀을 찾아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국면이란 말이죠. 그래서 관련된 소식에 대해서 뭐 후속 보도가 어떻게 나오는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상대적으로 조금 뒤처져 있거나 최근 시장에서 움직임이 없었던 종목군들은 이런 뉴스 플로우에 의해서 일정 부분의 추가 강세는 나타날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질적인 실적이 따라오지 않으면 말 그대로 모멘텀이 소진되는 구간에서 또 급격하게 또 주가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종목군들은 전체적으로 예전에 말씀드렸던 두산에너빌리티 정도를 제외하고는 트레이딩 영역에서 봐야 된다. 근데 현재 구간에서 나타나는 재료를 받아들이는 입장, 그다음에 최근에 시장에서 종목 장세로 가고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조금은 더 이런 호재성 재료를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기존의 뭐 폴란드를 비롯한 기존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는 가운데 UAE는 어떻게 보면 조금 새로운 뉴스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새로운 뉴스가 유입됐다는 측면에서 트레이딩 바이 정도의 측면은 있지 않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원전주를 보자라고 얘기를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원전 관련해서 수주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이렇게 호재성 뉴스에 주가가 반응하긴 하는데 아무래도 이게 실적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도 걸릴 수도 있고 워낙에 이런 이슈들이 자주 나오니까요.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자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저희 리뷰 하나 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S-오일이 되겠습니다. 7월 20일에 얘기해 주셨으니까 아직 얘기해 주신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근데 추천해 주시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정말 잘 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그때 좀 저점을 지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반기에 국제 유가도 올라가고 아무래도 정제 마진 개선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정유주를 좀 한번 볼 땐가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최고가 기준으로 수익률이 10% 정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79,000원 기록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봐도 괜찮을까요? 네, 상반기 내내 뭐 부진했던 흐름에서 지금 벗어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정유주뿐만이 아닙니다. 미국도 최근에 에너지 업종이 가장 수익률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죠. 물론 유가에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뭐 미국 정유주라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때도 뭐 탑픽으로 보면 미국 쪽 종목군들이 좋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는데 현재 국내 그 정유 3사도 SK이노베이션은 아무래도 2차 전지와 관련된 모멘텀 자체가 크다 보니까 뭐 그쪽만 보기는 어렵죠. 근데 지금 정제 마진은 거의 확실히 돌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주목해봐야 될 것은 유가가 80달러 위에서 안착에 성공하고 저는 뭐 100달러 이렇게까지 갈 것 같진 않지만 어쨌든 80달러 위에서 하반기 내내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더 이상 유가 하락에 따른 재고자산 평가 손실도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그동안 적자를 이끌었던 게 정제마진의 하락과 그다음에 유가를 비싸게 산 것을 레깅하면서 이 평가 손실 자체,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 손실이 실적 악화의 주 원인이었는데 두 가지 모두 풀리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뭐 9월, 10월 되면은 배당주의 계절이죠. 네. 그래서 S-오일이 실적이 둔화됐으니까 배당을 안 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우디는 자신들의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돈이 엄청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이익이 나는 대로 한 90% 정도까지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본다면 배당이 줄어들 리 없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아마 S-오일은 뭐 배당 관련 모멘텀도 여전히 남아있고 현재 구간에서 실적이 개선되는 것은 아마 3분기, 4분기에는 그래도 우리가 기분 좋게 느낄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여전히 목표가 뭐 상향도 필요해 보이고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목표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네, 그때 아마 제가 한 9만 원 정도로 제시하지 않았나 네. 싶은데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은 주가를 뭐 상향해도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뭐 중간 배당에 따른 뭐 연말 기말 배당이 좀 줄어들 수 있겠습니다만 그와 관련돼서도 일단 하반기 시장이 만약에 뚜렷하게 지수가 위로 뚫고 나가는 그런 장세가 아니라면 배당주 쪽에 좀 더 베팅을 늘릴 가능성은 기관 쪽에서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시장에서 무슨 얘기 나오고 있냐면 미국채 수익률이 10년물 기준으로 4% 위에서 안착하면 채권 쪽 투자도 늘릴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미국채 4% 굉장히 안정적인 수익률에 누군가 베팅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S-오일 같은 경우에는 중간 배당까지 받으면 많게는 뭐 7%에서 8%까지 기대할 수 있는 거고 기말 배당만 연말 배당만 하더라도 한 4, 5%는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9월 달부터 한 3, 4개월 정도 투자해서 그 정도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면 뭐 채권과 크게 다르지 않고 만약에 주가까지 올라간다면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거죠. 그러면 제가 보기엔 하반기에는 뭐 정유업종의 순수 정유업종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수 정유업종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에 우리가 무게를 가져갈 필요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 뒤늦게 지금 가격에 따라 사시는 분들은 당연히 목표 가격이 목표 수익률이 낮아지는 것이니까 뭐 그에 대한 철저한 대비는 한 상태에서의 신규 매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자리에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더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시간에 지속해서 AS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잠금 해제 종목들 하나씩 풀어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바로 한솔재지가 되겠습니다. 작년 9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정말 하염없이 주가가 내려갔어요. 아무래도 뭐 수요 감소에 공장 중단에 여러 가지 악재들이 좀 겹쳐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좋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가지고 오신 이유가 있을 것 같단 말이죠. 그거부터 체크해 볼게요. 근데 지금 종목 장세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종목 장세가 뭐 8월 초반에 끝날 거냐 아니면 8월 내내 이어질 거냐는 좀 네.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런 종목 장세 성격으로 가게 되면 그동안 극단적인 쏠림에서 벗어나서 여러 가지 다른 종목군들에 대한 시도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시간에도 우리가 봐야 될 건 뭐 기존에 잘 가고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굳이 언급할 필요 없고요. 그러면 새롭게 좀 봐야 되는 종목군들을 새롭게 좀 발굴해보는 시간이 돼야 될 텐데 뭐 물론 100% 성공할 수 없겠지만 저 밑에 놓여있는 종목군들이 뭔가 반전 요소가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최악의 실적을 발표했지만 주가는 조금씩 밀고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실적 보시면 가장 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매출액 기준이 아니라 영업이익 기준에서 일단 굉장히 실망스러웠다. 시장이 기대했던 것에 한 60% 정도밖에 달성하지 못하는 굉장히 뭐 부진한 실적을 보여줬다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주가 동향 보시면 어쨌든 저점에서는 굉장히 느린 속도로 반등을 시도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 핵심 포인트는 그동안 실적을 억눌렀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조금씩은 벗어나고 있다는 데 초점을 맞춰볼 필요가 있겠고 그렇다면 이 종목이 뭐 예전만큼 좋아질 리는 없겠지만 그래도 회사가 자구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자구 노력이 반영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점은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네, 좋습니다. 7월 말부터 약간 이제 주가도 반등 추세에 접어든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하반기는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 만한 포인트가 한 3가지 정도 될 것 같은데 일단 장안 공장이 본격적으로 재가동에 들어가고 이제 이쪽도 친환경 사업을 확대한다라고 하고 마지막으로 배당도 있더라고요. 네, 뭐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뭐 제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쪽 부분인데요. 자, 제재 사업하면 우리가 어떤 생각합니까? 이게 앞으로 되겠어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게 많이 되죠. 이제 태블릿이나 PC를 사용하니까요. 뭐 그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과거 대비해서 굉장히 종이를 사용하는 빈도 자체가 네, 줄어드니까 그럼 제재는 별로 볼 것 없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다음에 수익성이 악화된 것은 뭐 특수지라든지 그동안 나름 마진 높았던 것들이 경쟁이 격화되면서 그다음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장안 공장에 따른 가동 중단의 역할로 인해서 마진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에 이제 펄프 원지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에 따른 이제 수익성 회복도 일정 부분 기대할 수가 있고 거기에다가 지금 이 회사는 그러면 성장이 앞으로 전혀 없는 그런 회사냐라고 살펴봤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나노셀룰로스라든지 어떤 신소재 개발에 따른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친환경 포장으로 가면서 그 친환경 포장에 필요한 재지들은 여전히 나름의 수익성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 시장이 점점 안 좋아질수록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자연스러운 구조조정을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수익성 담보가 안 되는 그런 회사들은 앞으로 좀 더 살아남기가 어려워진다면 상위 업체를 중심으로 시장이 뭐 재편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래서 미래 성장 요인이 전혀 없는 것 아니다. 비용 측면에서도 개선될 요인이 있다. 뭐 배당은 지금 실적이 줄어든 만큼 뭐 좀 줄어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종목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 높은 배당 수익률을 그동안 가져왔다라는 측면에서 뭐 그런 부분들도 기대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그동안 너무나 안 좋았던 상황들에서 개선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펄프의 원가도 어느 정도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또 친환경 이런 쪽에서도 미래의 신성장 동력들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10,000원 정도에 위치해 있어요, 가격이. 여기서 어느 정도까지 반등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뭐 이익 자체가 낮아진 만큼 PE로 우리가 따져보는 것은 뭐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그럼 PB 관점에서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을지가 뭐 중요한 것인데 한솔재지의 최근 PB의 흐름은 뭐 0.5배 아래로 내려가는 그런 굉장히 극단적으로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마진율이 떨어지니까 업황이 좋지가 않으니까 그다음에 실적이 둔화되니까 뭐 장부 가치도 떨어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라고 봐야 될 텐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3분기부터 장안 공장 재가동, 그다음에 뭐 배당 관련된 기대감, 그다음에 신소재와 관련된 기대감이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자, 우리가 볼 수 있는 한계는 어디 즈음일까? 근데 이게 지금 연도별로 나타낸 거잖아요. 연도별로 봤을 때 높은 수준도 한 0.7배밖에 안 됐는데 지금 이게 0.4배까지 계속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반등을 줘봐야 아주 큰 폭의 반등은 기대하기 어렵다. 작년과 재작년 정도에서 상당 부분을 고려해 봤을 때도 0.5배나 0.6배 수준 정도로 우리가 한번 타겟으로 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라고 봐야 될 텐데 다만 그 정도 수준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설비 투자가 추가적으로 증가하고 장부 가치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저는 이 종목의 목표가는 한 15,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주가가 그렇게 급격히 올라갈 가능성은 낮겠습니다만 3분기부터 어느 정도의 턴어라운드를 보여준다면 적어도 뭐 4분기 배당을 받기 이전 정도의 가격은 적어도 15,000원 정도까지 회복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자리에서 15,000원 정도의 반등까지는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바로 광주 신세계가 될 텐데요. 이 종목은 저희 시간에는 처음 다루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신세계도 있고 뭐 롯데쇼핑도 있고 여러 가지 사실 유통 종목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서 광주 신세계 가지고 오신 이유가 좀 궁금한데요. 차별화되는 포인트가 있는 건가요? 네, 일단 차별화되는 포인트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아마 확연하게 아실 수 있을 텐데요. 자, 지방에 있는 그 조그만 점포 하나를 갖고 있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이게 뭐 해봐야 뭘 하겠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큰 업체들과 비교가 되지 않는 높은 영업이익률을 가지고 있다는 게 이 회사를 구분 지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과거 광주 신세계가 굉장히 주가가 좋았던 그런 시절도 있는데 이렇게 상대적으로 매출 기준에서는 굉장히 제한적이지만 높은 영업이익률을 바탕으로
꾸준하게 이익률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다른 회사들은 원래도 높지 않지만 20%에서 지금 뭐 10% 내외를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라면 이 회사는 벌써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꾸준하게 높은 영업이익률을 유지하고 있고 현재도 이게 유지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회사보다 직매입 비중도 낮고 그다음에 이제 상대적으로 경쟁이 조금 떨어진다라는 측면에서 그 리스트로 처리하고 있는 비용 문제 이런 것들이 다른 회사보다는 덜 작용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회사는 상대적으로 다른 업체들보다는 굉장히 높은 마진율을 유지하고 있다. 그럼 이런 마진율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 이 종목이 그렇게 뭐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종목이 아니고 시장의 관심을 받지 못해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진율 기준에서 봤을 때는 밸류 기준으로는 충분히 위로 올라갈 만한 그런 여지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지금 유통주를 본다, 유통업계를 본다라기보다는 광주 신세계를 좀 보자 이렇게 좀 정리해도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업계들도 뭐 시간이 가서 뭐 중국인들도 더 오고 외국인들도 늘어나고 내수 쪽에 뭐 하반기, 그 4분기 수요를 뭐 생각해서 뭐 긍정적인 요소가 일부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광주 신세계는 어쨌든 확실하게 구분되는 요소가 있다라는 점에서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유통업 전반보다는 광주 신세계가 뭐 재평가될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두시는 것이 어떨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높은 이익률을 만들어준 배경은 무엇인가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리스 비용의 차이라든지 그다음에 직매입 비중의 차이 이런 것들이 근거로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이런 높은 이익률을 바탕으로 배당 성향과 배당 이익률이 꽤 높은 종목이라서 앞서 말씀드렸던 종목군들과 궤를 같이 한다. 네. SO일도 뭐 큰 폭에서 보면 그런 형태라고 봐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뭐 한솔재지도 아까 언급해 주셨던 대로 그런 유형의 종목이고 마찬가지라는 거죠. 배당 성향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이익에서 배당하고 있는 그 비율이 점점 올라가고 있어서 다음 이제 준비된 그림 보시면 실제로 이 회사가 주당 배당금 자체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끌어올리고 있는 상향입니다. 그래서 이 배당 금액 자체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영업이익률이 매출이 뭐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업이익률이 유지가 되면서 배당 금액을 조금씩 올리고 있는 현재 구간으로 본다면 이 종목도 거의 뭐 8%, 9%에 육박하는 그런 배당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 있는 현재의 가격이거든요. 그렇다면 최근 들어서 뭐 특정 운용사에서 조금 매수하는 것도 보여지고 있고 그다음에 외국인들의 수급도 조금씩이지만 계속 들어오고 있는 것을 살펴봤을 때 장기적으로 고배당을 노리는 펀드 쪽에서는 수급이 살아있을 가능성도 현재의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있지 않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종목도 역시나 배당 매력을 가지고 있네요. 그러면 주가로 봤을 때는 사실 좀 어느 정도 횡보 구간을 거쳐가고 있는데 배당을 보면서 높은 이익률을 기대하면서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거기다가 이제 한 가지 더 봐야죠. 그거밖에 없는 기업이고 매출이 정체되어 있다면 뭐 배당 줘봐야 뭐 얼마나 오르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 회사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이제 지금 현재 있는 위치에서 자리를 옮겨서 이 조감도를 보시면 더 넓은 지역에 점포를 짓고 이쪽으로 이동하려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게 이게 판매 면적이 3배가 늘어납니다. 지금 현재 면적보다 3배가 늘어나면 매출이 뭐 3배 올라가는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그 높아진 점포를 바탕으로 새로운 어떤 모멘텀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게 핵심 포인트죠. 그러면 매출은 면적이 3배 늘어났다고 해서 동일하게 늘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 더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회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익성은 굉장히 좋았는데 매출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 문제였다면 앞으로 매출도 늘어날 수 있는 이런 모멘텀이 존재한다는 거죠. 네. 비용 쓰겠죠. 그렇지만 그동안 이 많이 감춰두었던 뭐 현금 여력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신세계 그룹의 뭐 추가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충분히 자금을 조달할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복합 쇼핑몰 형태로 거듭나게 됐을 때는 아무래도 마진율 자체는 좀 떨어질 수 있겠지만 전체 매출이 성장한다라는 측면에서의 긍정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아마 그 부분을 보고 우리가 좀 투자하는 것이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배당,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면적 확장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모멘텀으로 투자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목표 가격은요?
네, 현재 목표 가격은 지금 현재 가격대보다는 아주 높게 주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한 20-30% 정도의 모멘텀을 더해서 좀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3만 원 한 중후반대 정도를 우리가 목표 가격으로 1차 설정해 두고 그다음에 이제 추이를 보시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3만 7천 원으로 제시해 주셨고요. 그 이후에 또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 있는지는 일단 돌파 여부 확인하고 보자.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